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준석, 안철수 이 대표들 서로 견제해봐야 어르렁 그려봐야 어차피 5년 후가 그들 세상이다.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듣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내년 3월 9일 20대 대통령이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은 이 정권의 폭정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구하자는 정권 교체가 절대절명의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야권 경선 후보들도 정권 교체를 자기들만이 할 수 있다고 장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명제가 쌓인 야권에서는 2022년 대선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두 정치인의 말과 행동 때문에 국민들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바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때문입니다. 이 당 이름이 서로 비슷하죠? 이 두 분이 현재 정치권 특히 야권에서 국민들한테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까? 두 분 다 당대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는 국민들을 이용해 권력이나 돈 등등 자기 뱃속만 채운다는 썩어 빠진 정치인들 사이에서 그래도 국민을 위한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기대가 큰 게 이 두 분들 아니겠습니까? 본인들도 입만 열면 정치를 새롭게 하겠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안철수 대표는 구호와 슬로건이 새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도 모든 사람이 막연히 평등하고 혜택 보자는 공정이 아니라 새로운 공정을 들고 나왔는데 그 골자는 실력을 바탕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사는 세상 구도를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이분들이 하는 짓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 이분들이 온화할 뿐이지 구태의연하게 자기들 목 챙기는 기성 정치인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노골적으로 더 말씀드리면요. 이들이 지금 요즘 하는 행동은 5년 후 2007년에 대권을 잡아보겠다고 벌써부터 자기 목 챙긴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07년 본인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해 벌써부터 자기들이 주판을 튕기고 그 다음에 판을 깔아 놓는다는 거, 자기 목 챙긴다는 거 아니겠어요? 또 그것 때문에 두 사람 사이에 합당 때도 감정 싸움을 일으켰고 그 속사정을 알아채는 국민들은 이러다가 야권 통합이 될까? 정권 교체가 될까? 이렇게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목매도 원하는 정권 교체를 하려면 우선적으로 야권 통합부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야권 통합을 하자고 처음에는 국민들 앞에서 기세 좋게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자마자 노원구의 한 카페에서 커피 미팅을 소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 국민들은 역시 바른 정치를 하는 분들이니까 호텔 커피숍도 아니고 동네 커피숍에서 국가 대의를 논하는 게 좋아만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잘 돼가는 듯 보였던 양당의 통합이 며칠 전 철천지 원수한테 당한 듯 하면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말로는 국민한테 미안하다고 하고 이준석 대표도 아니라고는 하지만 같은 노원병이 지역구인 안철수 대표 때문에 그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내리 3번 떨어진 이준석 대표의 감정풀이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따져보면 정치판에서 지나간 건 지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가 문제인데 앞으로 그 지역구에서 안철수 대표가 판을 깔고 있으면 이준석 대표가 발을 붙이지 못하니까 미리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길을 꺾어서 포석을 깔아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거기서 다음에 국회의원에 나서며 지역구를 고수하려 분명히 할 거고요. 이준석 대표도 노원병에서 국회의원 한 번 하면서 그 다음에 2007년에 나이가 40이 훌쩍 넘으니까 대통령 나서려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대통령이 되기 위한 어떤 기반이 노원병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속성 때문에 이번 대선의 정권 교체의 디딤돌이 될 양당 통합을 그저 할 테면 하고 말 테면 말라 하고 던져버린 게 아니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야권 통합과 정권 교체의 플랫폼 정당이라는 사명감을 가졌다면 안철수 대표를 무책임하게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가 가진 국민 지지율이 적게는 300만 표고 많게는 700만 표로 내년 3월 대선 정국에 가서는
결국은 야권 후보 당선이 되느냐 마느냐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분명히 하는 그런 정치 세력 아닙니까? 지난 19대 대선 때도 보여줬지 않습니까? 당시 문재인 후보가 41%로 당선이 될 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가 24%,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거의 20%를 넘게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기의 정치 기반을 잡기 위해 안철수 대표를 벌써부터 견제하기 시작한다는 얘기가 이런 이유에서 나오는 겁니다. 또 이준석 대표는 어제 오늘 대선 후보로 나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하고 윤석열 정리됐다 안 됐다 녹취록을 공개하니 많이 하는 진실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대표가 대선 후보에 편파적으로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희룡 후보야말로 야권 대선 후보 중에서 4강에 들까 말까 하는 그런 위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준석 대표를 잡아서 자기 존재감을 높이려고 하고 지지율을 높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준석 대표가 왜 끼어들어서 원희룡 후보 속셈을 알아챘으면 그냥 그대로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조용히 있어야지 딱하다 하고 원희룡 대표한테 혀를 척척 차고 이럴 입장은 아닌 거 아닙니까? 오히려 국민들은 당대표로서 야권 통합을 이루는데 주력하지 않고 오히려 5년 후 2007년 자기 목 챙기기에 너무 앞서가는 이준석 대표를 보고 딱하다 하고 혀를 끌끌 차고 있습니다.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했나요? 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잘 판단하셔서 댓글로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안철수 대표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국민들은 지난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오세훈 그 시장 그다음에 나경원 그 전 의원하고 경선에 나오면서 야권 통합을 위해 살신성행하겠다고 했고 덧붙여서 내년 대선은 안 나온다고 분명히 선언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당 입당 때 격한 환영을 국민의힘으로부터 받으니까 비교가 돼서 그런지 국민의힘에서 오면 좋고 하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데도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서 본인의 입지가 가능성이 낮은 현실에 실망해서 그런지 안철수 대표 스스로 야당 통합도 틀었다는 비난도 분명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만큼 통합에 있어 환영을 못하는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 모두 한 치 앞도 못 보는 옹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문제입니다. 하지만 순수를 내세우는 정치인이 자기가 뱉은 말을 돌아서면 부인해버리는 안철수 대표의 정치적 자세와 역량도 국민 보기에는 민망할 뿐입니다. 그동안 본인이 감당 못할 입장이면 붙어보지도 못하고 철수하던 안철수 대표가 이제는 때만 되면 자기 목 챙기겠다고 손들고 나오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한테 인식될까 겁납니다. 안철수 대표도 지난 4월 7일 보궐선거에서 단일화에 진 오세훈 시장을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밀어줘서 국민들한테는 안 대표의 바탕에는 뭔가 새롭게 정치를 할 것 같은 기대감도 분명히 심어줬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그 대선 후보들 보면 대선 후보로 이름을 걸치려고 하면 판검사 아니면 변호사 등 법조인 아니면 명함도 못 내미는 이 딱딱한 현실에 안철수 대표같이 새로운 감각으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유지하면 국민들은 필요할 때가 국민들한테 분명히 오지 않겠습니까? 결론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대표나 이번 대선에는 본인들의 리그가 분명히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 같이 이준석 대표는 물리적으로 대통령 출마 나이 제한에 걸리고요. 40이 안 됐으니까. 안 대표는 본인 입으로 내년 대선에 안 나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준석 대표는 내년 대선에 자기 입지를 굳히기 위해 여기저기 구설수 만드는 것부터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경선 절차나 지지율이나 등등은 이 기라성 같은 야권 경선 후보들끼리 서로 갈등이 있고 서로 검증을 하고 이런 가운데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나서서 옛날처럼 국민의힘이 국민 무시하는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상황은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당대표로서 경선 후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무도한 정권과 싸워야 할 때가 이준석 대표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참여연대 모 회계사가 조사해서 발표한 내용에서 보면요.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170몇 회인가 공식 의견을 냈는데요. 이 정권의 폭정에 관해 시시비비를 가는 것은 거의 없다 했습니다. 시사한 바가 크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의 어려움과 고통에 먼저 팔 걷어붙이고 나서는 모습에 오히려 국민들은 이 대표한테 감동도 하지만 다른 야권 대선 후보들한테도 신뢰감을 보내지 않을까요? 지금 안철수 대표도 자기가 한 이번 대선 안 나간다는 약속을 지키는 것이 1보 전진을 위한 2보 후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번 대선의 최종 후보는 아니라는 중론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안철수 대표한테 현재 느끼고 있는 막연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신뢰감으로 그때는 분명히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대선은 어차피 야권으로 돌아왔으니까 안 대표와 정치적 색깔이 맞는 후보를 지지해주는 결단을 국민들은 바랍니다. 안 대표의 새정치 색깔에 맞는 또 중도층 성향이 필요한 야권 후보와 공조하는 방법을 택해 보시길 국민들은 권하고 싶을 겁니다. 그게 국민 살리는 길이고 안 대표가 사는 길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고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정치, 경제, 시사 채널 홍용락 TV.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홍용락 TV에 말해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생활정보방송인 자매 유튜브 희노홍락도 구독 부탁드려요. 홍용락 TV는 계속된다.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쭉